2020년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폐교 위기설에 시달려온 명지대학교. 2022년 12월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안을 발표. 바둑학과 폐지를 예고해 바둑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기준 없는 학사 개편.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한 바둑계 전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사 바둑학과 폐지의 수순을 시작한 명지대. 과연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대학 바둑교육기관인 명지대 바둑학과는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괜찮은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기사 한혜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드리지만 바둑계 전체는 안녕하지 못한 오늘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죠. 이 명지대 바둑학과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명지대 바둑학과를 거쳐갔던 동문들은 물론 이 세계의 바둑계 저명 인사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모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긴급 대담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지대 바둑학과 남채영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포츠 경향 엄민용 편집국장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채영 교수님. 일단 이번 폐지 결정에 그 누구보다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 학교 간 통폐합이 있을 거란 얘기는 9월부터 들었고요. 근데 바둑학과가 그 대상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희가 그 학교에다가 발전 계획안을 통합안이 마련되기 전에 제출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학과 정원을 2배로 늘려달라. 네.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키워보겠다. 오히려. 예. 네. 약간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미래융합대학으로 가라. 그래서 약간 현실감을 얻었고 그다음에 폐과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아이고,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학과 폐지, 결국은 사실 명지대학교의 이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엄민용 기자님, 일단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간단히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둑학과의 내부 문제라면 되게 간단히 설명이 가능한데 네. 이게 바둑학과의 내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명지학원, 그러니까 명지대학교가 있는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로부터 이게 비롯됩니다. 네. 명지학원은 우리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 뭐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모두 5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입니다. 학생 수가 한 3만 명에 이르고요. 네. 교직원 수도 한 1,500명 네. 정도 네. 되지요. 아주 거대 사학재단인데요. 이 명지학원이 2004년에 네. 수익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그 실버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예. 근데 실버타운을 건설하면서 원래는 그 분양 조건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돼 있었댔어요. 네. 근데 그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버타운 분양이 좀 지지부진해집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먼저 뭐 보증금도 받고 뭐 이런 돈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게 한 192억인가 되고요. 근데 이게 골프장이 건설도 안 되고 실버타운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보증금을 냈던 사람들이 그 반환을 청구하게 되겠죠. 예. 근데 명지학원 측에서 그 비용을 이미 다른데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서울 보증이 대신 갖게 되고 그에 대한 구상권을 다시 명지학원 측에 요청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명지학원 측에서는 또 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 또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도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법원에다 회생 절차를 냈을 때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진 곳은 명지학원인데 예. 명지학원을 회생하기 위해서는 명지대학교의 재산을 매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현행법상 네.
대학의 재산을 매각해서 그 명지학원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행히 지난 5월에 그 교육부의 그런 관련 법령들이 일부 바뀌면서 이제는 명지대학교의 어떤 재산들을 갖다 매각을 해서 명지학원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생 절차가 재개되게 됐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명지대학교에 갖고 있는 소유한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또 하나의 방법으로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명지전문대학교의 과들은 대부분이 명지대학교에 흡수 통합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돼 있었는데 네. 거기서 뜬금없이 이제는 몇몇 학과가 폐과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네. 그 중에서 또 다른 과들은 다른 걸로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유독 철학과하고 우리 바둑학과만 폐과가 지난 12월 1일 날 발표가 났던 거죠. 네. 네. 지금 일련의 수순들을 들어보니 정말 이 바둑학과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실은 이 재단의 채무 관계와 소송이 결국에는 학교 통폐합과 학과 폐지로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남 교수님, 이 무엇보다도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바둑학과가 1997년에 개설이 됐고요. 지금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안착했다. 네. 바둑으로 치면 두 집 나서 완성했다. 거의 이러고 너무 마음을 놓고 있던 상황에 생긴 일이라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네. 지난 12월 9일에 학생들의 시위가 그래서 격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기준 없는 학사 개편, 근거 없는 평가 결정을 철회하라. 학생회사 반영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여기까지만 하시고. 아니 저희 취재했어요. 아니 학생들 그러지 말아요. 학생한테 손대지 말아요. 아니 위험해 하지 말고 좀. 하지 말고. 문학을 왜 쓰시는데요? 야! 아니 지금 뭐하냐고. 목적이 학교에 일단 저희가 이 의결하는 걸 반대하고 크게 나아가서는 좀 더 강경하게 막을 계획으로 왔었고, 그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의견을 전달했지만 지금 그쪽 학교 측에서는 뭐 문을 막고 그리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조금은 무력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사구조 개편안에 이런 당연히 절대 반대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 바둑학과 폐과 결정을 수정하고 나아가서는 처리하는, 그걸 저희는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학생들의 간절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정말 곳곳에서 응원의 뜻을 많이 밝혀오고 있다고요? 네, 12월 초에 처음으로 폐과 결정이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우려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로 유명한 프로기사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각국의 바둑협회 임원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과를 졸업하고 지금 전 세계로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응원 메시지, 조년구단, 세계 유일의 명지대 바둑학과는 바둑계의 큰 재산으로 존재 가치가 크다. 폐지 논란은 상당히 유감이며 유지를 바란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창호 구단, 폐과 예정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바둑학과가 계속 역사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네,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바둑진흥법을 만드시는 데도 굉장히 네.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신진서 구단,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명지대 바둑학과가 폐과 위기라는 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타까움을 좀 표현해 주었고요. 또 최정 구단입니다. 명지대와 바둑계의 자랑인 바둑학과가 없어진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렇게 정말 응원과 안타까움의 뜻을 많은 분들이 네. 보내주었네요. 네, 정말 세계적인 바둑 명사들이 한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국 프로기사인 구리 구단이 또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25년의 역사를 지닌 명지대 바둑학과가 바둑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졸업생들이 각국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바둑학과 설립이 세계 바둑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바둑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적 스포츠와 레저 산업은 미래 사회의 트렌드로 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최초의 바둑 학부 보유 대학으로 학부를 폐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명지대의 바둑학과 폐지에 반대하며 대학 측이 바둑학과를 존치하고 우수한 바둑 산업 인재를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긴 글을 또 보내주었네요. 네, 대만 프로기사 저우준신 구단입니다. 최근 명지대가 바둑학과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만의 많은 학생들이 장래에 명지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며 바둑학과의 경험을 살려 훗날 대만 대학에도 바둑학과를 창설하길 원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바둑학과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글로벌 바둑 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오히려 바둑학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바람들을 계속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부러워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바둑학과에 이 많은 유학생들도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로도 많이 네. 들어오지만 학부로 한번 왔던 친구들 또 그냥 석사, 박사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명지대 바둑학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인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바둑학과 어떤 곳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년에 시작을 했고요. 바둑학과 그러면 와서 기술만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저희 과는 워낙에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기술도 당연히 뭐 배우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 바둑 문화라든가 바둑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바둑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국내 학생들도 많지만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바둑을 정말 깊이 있게 널리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또 바둑을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세계 최초의 바둑학과가 중국도 일본도 아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바둑학과 창설의 주역이죠. 정수연 명예교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990년대 한국이 세계 바둑 최강국이 되면서 이제 뭐 바둑 방송이라든지 바둑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바둑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어린이 바둑 교육 붐이 굉장히 크게 일었죠. 뭐 전국에 바둑 교실이 한 뭐 1200군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교육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나는 그런 이제 시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배경에서 명지대 그 고건 총장께서 이제 바둑학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둑계에서도 예전부터 그 바둑학과, 바둑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과가 생기니까 이제 바둑계에서 적극 호응을 했고, 이제 그 바둑계 개척자인 조남철 선생도
거의 이제 또 겸임 교수, 개공 교수로 이렇게 나가시면서 좀 도움 주셨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학문적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바둑은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르지만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둑 문화라든지 교육이나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큰 관심도 없고 개념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둑계의 그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죠. 좀 바둑학과 나온 학생들은 좀 바둑 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제 보람이라고 하면은 역시 우리 학과 졸업생들, 제자들이 이제 바둑계 여러 분야로 진출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바둑계 그동안 뭐 바둑 스포츠와 바둑 뭐 진흥법 통과 또 바둑계 발전 방향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바둑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이제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바둑학과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바둑계 어떤 이제 그런 그 이해라든가 인식의 어떤 수준을 조금은 업그레이드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조금 좀 보람을 좀 느끼죠. 이렇게 바둑계에 많은 기여를 한 바둑학과가 도대체 명지대에서 왜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도 방송 제작에 앞서서 명지대 그리고 명지전문대 통합추진위원회 측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서면 인터뷰를 약속받았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서에서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입수한 자료들을 근거로 학교 측의 바둑학과 폐지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 기자님, 학교 측에서 내세우는 폐지의 가장 주된 근거는 뭔가요? 좀 어이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둑학과,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종목이 그 어떤 과목이 예. 과연 4년제 대학의 일반 학과로 존재하는 게 존속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네. 그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네. 현재까지 25년 동안은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에 어떠한 과목은 4년제 대학에 적절하다. 아니, 기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학마다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건데, 네. 바둑이라는 과목은 4년제 대학에서 일반 학과로 존재하는 것이 이상하다. 네, 지금 이 근거가 일단 명지대학교 측에서 이야기한 근거가 되겠는데요. 네. 이게 정말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남 교수님? 학교에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네. 바둑은 전문대에 있었어야 할 학과인 것 같은데 전문대는 폐교 수준이니까 그런 전문대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바둑학과가 존치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통합안을 보시면 사실은 전문대에 있었던 학과들이 같이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확장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4년제 일반 대학에 있어야 할 학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과들이라면 그런데 이번에 그 통합안에 나온 철학과 폐지라든가 네. 또 이제 다른 곳이랑 합병이 된 뭐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사학과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있어야 할 학과들이 사실은 폐과 혹은 폐과에 준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당한 상황에서 바둑학과가 4년제 대학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과된다.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에 공감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바둑 인구의 감소 추세도 근거로 들었다고요? 그 근거된 게 2021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그 바둑지능 기본 계획안을 만들면서 내놨던 예. 수치들인데요. 당시에 보면 2013년도에 전 국민 중에 25%가 바둑 인구였다.
근데 2016년도에는 그것이 22%로 줄어든다. 아, 또 그 중에서 19세서부터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9.3%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여기에는요. 현재 바둑을 배우고 있는 10대라든지 10대 미만의 아동층들은 거의 잡혀 있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 바둑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그 논리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 유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유일하고 앞으로 다른 나라의 상황들 보면 그 노년층도 그렇게 늘어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바둑 인구가 급격히 준다는 것은 솔직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 신입생들 어떤 이런 걱정 같은 것 때문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현재 명지대학교는 현재 25년 동안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단 한 번도 미달 사태를 네. 발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 늘뭐 3대 2의 네. 아주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학과예요. 그렇습니다. 이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엄 기자님 워낙 잘 말씀해 네.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추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97년도가 이제 저희가 창설된 해인데 그때가 바둑이 막 세계화됐던 그런 시기기는 하지만 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가 IMF 직전이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창설된 이후에 바로 IMF 때문에 바둑계 전체가 상당히 좀 위기를 맞았었죠. 네.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시장적으로는 커졌고 또 국제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바둑리그 시작한 게 99년이고 저희가 시작한 게 2003년, 4년 그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바둑계가 이제 여러 가지로 IMF 겪으면서 어려워서 스포츠화를 추진을 했었고 그게 성공을 한 게 2000년대 중반 정도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3개 다 딴 게 네. 2010년이고요. 원래 제대로 이제 코로나만 없었다면 올해도 항저우에서 다시 한번 그런 좀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또 뭐 교육적으로 보면은 아까 바둑 학원이 많았다 이런 말씀 정 교수님 해주셨지만 사실은 방과 후 학습 같은 것들 다 2000년대 이후에 생겨난 네. 것들이거든요. 바둑 학원도 사실 그 이후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바둑이 하향세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 빼먹었는데 알파고 같은 경우도 네. 2016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알파고 이후에는 사실 바둑이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약간 상식 같은 것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프랑스의 르몽드라든가 막 영국의 가디언즈라든가 이런 데서 바둑이 뭐냐 이런 것들을 특집 기사로 내고 정말 요즘 또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바둑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은 97년에는 오히려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둑이 사양 산업이다.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바둑학과에 폐과한다. 이건 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학생들의 출신을 문제를 삼았다고 하던데요. 저도 이게 딱 들었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과거에는 충암이라든가 유명한 뭐 명지라든가 또 다른 학교들에서 바둑 특기생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바둑을 이제 입단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학생 선수들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에서 특기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바둑과 학업을 병행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한국 바둑고등학교로 입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바둑고에서 입단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면 여러 학교에 흩어져 있었을 인재들이 지금 바둑고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학생들을 그리고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블라인드로 하고 정시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을 이제 실기 시험을 봐서 뽑고 굉장히 공정하게 해서 어쨌든 그 인재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다면 오히려 이전에 이런 제도를 수년간 운영을 했던 학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굉장히 공정하게 뽑았기 네. 때문에 이게 패과가 될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사 구조 조정의 방향성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이 바둑학과의 폐과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보통 이렇게 학교들이 네. 이 구조조정 할 때마다 내세우는 게 그 실용화입니다. 네. 그래갖고 기초 학문들 뭐 철학과, 수학과, 화학과 같은 이런 기초 학문 전공을 없애고 좀 더 실용 분야를 확대하면서 특성화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조조정 안 내놓을 때 보면 항상 핵심이 그 실용화와 그다음에 특성화거든요. 네. 근데 바둑학과만큼 특성화된 데가 있습니까? 실용화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 취업 문제입니다. 요즘 대학들이 어차피 대학들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치할 수 하는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학교를 졸업한 뒤에 얼마나 취업이 많이 되느냐. 취업이 많이 되는 대학에 많이 가려고 하겠지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는 명지대학의 많은 학과 중에 취업률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20명의 졸업생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 곳곳에서 굳이 바둑 중 어떤 분야가 아닌 다른 데서도 일도 하고요. 그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학과가 바둑학과인데 현재 실용화를 얘기하고 특성화를 얘기하면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특성화된 바둑학과를 폐과한다는 거는 앞뒤 말이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처음에는 4년제 대학 학과로서 적합하지 않다. 학문적 가치가 없다고 했다가 또 이제 와서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했다가 저도 참 듣는 입장에서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이번 통합안의 문제점이 좀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이과를 없앨 때는 이런 기준, 저과를 네. 없앨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좀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전문대나 있을 학과다라는 것은 전문대라는 것이 사실 실용 학문들을 주로 가르치는 곳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학교에서 또 이번에는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없애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모순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취업 잘 되고 있고 또 바둑계에서 보통 전공 살려서 취업을 한다 그래도 다른 과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핵심 파트로 들어가는 경우 잘 없는데요. 네. 저희 워낙 소수 정예다 그렇죠. 보니까 바둑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탑 클래스 조직에 많이들 포진해 있습니다. 뭐 네. 한국기원이라든가 대한바둑협회라든가 뭐 지금 바둑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심지어 교육 분야도 그렇고 또 좀 시야 넓혀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 과에 오는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는 정말 바둑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네.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또 중국기원이라든가 항저우기원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을 넘어서 저희는 그보다 더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네, 실제로 저도 이 졸업생 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바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네.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좀 실용적이지 않다에는 공감할 수 없다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갖게 되네요. 이 바둑학과 창설을 주도한 정수연 교수도 이번 폐지 논란에 붙여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둑학과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가면서 국내 그 바둑 팬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오고 또 뭐 외국인들한테서는 또 이메일도 오고 이런데 보니까 모두가 바둑학과가 없어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바둑학과가 명지대만의 학과는 아니고 우리 바둑 팬들의 사랑을 받고 또 전 세계가 아끼는 그런 학과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한 외국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바둑학과는 명지대학교의 보물인데 왜 이걸 없애려고 하느냐 이상하다. 개인적으로도 좀 제가 지난 25년 동안 바둑학에 대한 연구를 심혈을 기울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틀이 갖춰졌어요. 물론 이제 학문적인 연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후진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바둑학이라는 학문적인 틀은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게 싹 없어진다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